네, 안녕하세요. 가치사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색감 보정을 한번 같이 해볼 건데요. 우선 색감 보정을 하기 전에 이 라이트룸에 대해서 라이트룸에 있는 도구들의 간단한 설명을 먼저 한번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라이트룸을 처음 켜시고 이제 사진을 추가하신 이후에 옆에 이 부분을 선택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사진을 보정할 수 있는 조절하는 부분들이 나오는데 크게 이렇게 총 6항목으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여기서 오늘 써볼 거는 이렇게 빛, 그리고 색상, 효과까지만 저희가 사용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밑에 뭐 세부 정보나 광학이라는 내용도 있긴 한데 이제 이 강의의 목적 자체가 셀프 웨딩을 하신 신랑 신부님들이 모든 사진을 보정업체에 맡길 수 없기 때문에 마음에 드는 다른 사진들을 좀 직접 보정을 하는 정도의 강의이기 때문에 너무 디테일한 내용은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빛부터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빛에 들어있는 이 조절하는 항목들은 전부 사진의 밝기와 관련된 내용들인데요. 이 노칠 같은 경우에는 이 사진 자체가 가지고 있는 밝기를 올리고 내릴 수가 있어요. 이제 조금만 움직여 보시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확실히 아시겠죠. 그리고 이 대비 같은 경우에는 어두운 부분은 더 어둡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밝은 부분은 더 밝게 만들어주는 그런 효과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비를 내리면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의 경계가 흐릿해지면서 회색빛이 전체적으로 도는 걸 볼 수 있고, 이 대비를 강하게 올려주게 되면 사진이 뭔가 굉장히 선명한 느낌이 많이 들죠. 그리고 이 각 영역들이 있는데 우리 눈으로 보았을 때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밝은 영역은 사진에서 비교적 밝은 부분을 더 밝게 하거나 더 어둡게 할 수 있고요. 어두운 영역은 마찬가지로 조금 비교적 어두운 부분을 조절하는 부분이고, 이 흰색 계열과 검정 계열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영어 명칭은 하이라이트, 그리고 검정 계열은 섀도우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검정 계열 같은 경우에는 이 사진에서 가장 어두운 부분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그림자가 들어가는 부분들을 우리가 어둡게 하거나 밝게 하거나 할 수가 있죠. 그리고 흰색 계열은 반대로 가장 이제 사진의 밝은 부분들, 이 물이나 빛에 반사된 직접적인 부분들의 밝기를 조절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색상은 우리가 화이트 밸런스를 조절한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이 색 온도는 파란색과 빨간색을 조절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색조는 초록색과 마젠타라고 하는 우리 눈에 보기에 좀 핑크색에 가까운 색상을 조절하는 것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동감과 채도가 있는데, 이건 이제 색의 진하기를 나타내는 건데 너무 디테일하게 설명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보시면은 각 색상별로 조절을 할 수 있게 나와 있는데, 이 색조 같은 경우에는 각 색이 다른 색을 낼 수 있도록 조절을 하는 건데, 뒤쪽 초록색이 많이 있으니까 이걸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초록색을 왼쪽으로 가지고 가게 되면 좀 붉은 빛이 돌고, 오른쪽으로 가져가게 되면 좀 더 청록색에 가까운 초록색이 되죠. 그래서 색조는 색상을 바꾸는 조절 도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채도는 이 색의 진하기를 변경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은 색이 빠져서 흑백에 가까워지고, 이렇게 올리면 초록색이 굉장히 강해져서 정말 이렇게 강한 초록색의 느낌을 내고, 그리고 이 광도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게 자칫 보면 뭔지 헷갈릴 수 있는데, 이거는 이 각 색상별로 또 빛의 밝기를 조절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효과가 있는데, 이제 요거는 확대를 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텍스처 같은 경우에는 이 각 픽셀의 선들이 굉장히 강하게 표현되거나 덜 표현되거나 이런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좀 조절을 해보면 확실히 알 수 있죠.
이런 머리카락 부분에 있어서도 텍스처를 낮추게 되면 이 머리카락의 선이 굉장히 옅어지게 되는데, 텍스처를 올리면 머리카락의 선이 굉장히 진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강하게 올렸을 때 이런 부분들이 깨지는 것들을 또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분 대비는 위에서 나온 대비와 좀 비슷한 개념인데요. 대비와 마찬가지로 빛의 밝기나 뭐 이런 부분을 조절하는 것은 맞지만, 이것을 보시면은 사진의 가장자리 부분들이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어요. 라이트룸에서도 설명하기를 부분 대비는 각 객체의 가장자리를 조절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대비가 전체 사진에 대한 부분이었다면, 부분 대비는 각 객체별로 가장자리를 조절할 수 있는 항목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사진처럼 완전히 이렇게 회색 톤에 가까워지지는 않죠. 그리고 디헤이즈나 사실 비네팅은 최근에는 사용을 하질 않는데, 특히 비네팅은 아마 옛날 사진에서 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가장자리를 조금 어둡게 하면서 좀 사진에 인물에게 몰입하게 되는 그런 효과를 준다고 하는데, 사실 최근에는 거의 쓰지 않는 기법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려봤고요. 이제 이 사진은 제가 픽사베이에서 저작권이 없는 사진을 다운로드를 해서 강의에 사용을 하고 있는데, 원래 사진은 이렇지 않았는데 제가 의도적으로 좀 노출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건드려서 사실 이쁘지 않은 사진으로 만들어 놓은 상황이고요. 이 사진을 다시 이쁘게 우리 눈에 보기 아름답게 한번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뭐 각자 사람마다 스타일이 있을 텐데, 이제 노출을 조금 밝게 하는 것이 사실 셀프 웨딩이나 이런 웨딩 사진에서는 이미지에 더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웅장한 사진보다는 밝고 깨끗한 이미지가 우리가 봤을 때 더 아름답게 보이기 때문에 노출은 조금 올려주고요. 그리고 이 대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조금은 높여서 이렇게 어두운 부분과 그리고 밝은 부분이 서로 경계가 조금 명확하게 된 사진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밝은 영역 같은 경우에도 위에서 대비를 올려준 것과 마찬가지로 저는 밝은 영역은 올려주고 어두운 영역은 내려주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진행하고요. 그리고 흰색 계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사진에서는 괜찮은데 이런 식으로 된 사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이런 피부 같은 부분이 이렇게 우리가 보통 디테일이 사라졌다 뭐 이런 식으로 정보가 없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하얗게 날아간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때 흰색 계열을 조금 줄여주게 되면은 다시 이런 선들이 살아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노출을 줄여주고요. 그래서 이 흰색 계열은 저는 기본적으로 조금 내리고, 검정 계열도 마찬가지로 이런 안부 섀도우 부분들이 표현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검정 계열은 조금 올려서 기본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로 해서 이제 전체적인 노출은 맞추도록 하고요. 이제 이 색 온도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웨딩 사진을 찍을 때는 좀 따뜻한 사진의 톤을 더 아름답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이렇게 봤을 때 조금은 이런 파란 톤보다는 어느 정도 붉은 톤을 띠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이 색조를 설정을 하실 때 우리 피부 톤이 좀 붉을 때 좀 더 혈기가 왕성해 보이고 좀 젊은 느낌을 줄 수가 있어서, 이 부분도 조금 핑크색에 가까운 쪽으로, 마젠타 쪽으로 옮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생동감과 채도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갔는데, 이 부분은 디테일하게 뭐 어떻게 활용된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 그냥 조금 적당하게 두 가지를 섞어서 사용을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생동감과 채도를 조금씩 조절을 해서 사진의 이런 전체적인 색감을 좀 더 진하게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다음으로는 각 색상별로 이제 조절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웨딩 사진의 특징이 이런 풀숲에서 찍었을 때 이 뒤쪽 초록색이 살아나게 되면은 좀 더 인물이 돋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뒤쪽 이 녹색들을 조금 더 녹색에 가깝게 색조 조절을 해주고요. 그리고 채도를 조금 더 진하게 해서 조금 더 이렇게 초록색이 강해 보이도록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도도 눈으로 보면서 조절을 해주시면 되고, 이게 간혹 뒤쪽 색상이 이렇게 명확한 경우에는 우리가 바로 볼 수 있는데 이 피부가 무슨 색인지 여기서 설정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요 도구를 선택을 해서 이렇게 갖다 대시면은 그 위에서 바로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뒤쪽 초록색 녹지 부분은 이 정도로 조절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피부 톤도 어느 정도 여기서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색조 먼저 조절을 해주시면 편합니다. 보라색보다는 이제 조금 붉은색을 띠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좀 더 어려 보이고 하는 효과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채도를 조금 올려서 얼굴에 혈색을 좋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광도도 어느 정도 적당히 조절을 해주고요. 이 신부님도 마찬가지로 적당히 조절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텍스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진 자체를 선명하게 잘 찍었다면 굳이 우리가 설정을 해야 될 부분은 아니긴 해요. 그리고 이 텍스처라는 것을 올리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사진에 이런 사진 자체를 놓고 봤을 때는 사진을 좀 이렇게 디테일한 부분들을 삭제하고 임의적으로 좀 재가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좀 크게 액자로 뽑는다던가 했을 때는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강하게 올려보시면 이런 식으로 사진이 우리 눈으로 봤을 땐 좀 쨍하게 보이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부분들이 깨질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좀 설정 안 하는 것이 좋고요. 그냥 핸드폰으로 볼 용도다, 뭐 이렇게 모바일 청첩장 용도다 라고 하신다면은 어느 정도는 올려서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을 좀 더 선명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분 대비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사실 마찬가지로 사진 강하게 사용했을 때는 사진 자체를 조금 훼손하는 일이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올리는 것은 좋지 않고요. 하지만 부분 대비를 올리게 되면 정말 이제 우리가 보통 잡지에서 보는 화보와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크게 인화를 한다거나 이런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부분도 눈으로 보시면서 좀 적당히 조절해서 우리가 이런 효과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은 이게 원본이고요. 이것이 라이트룸을 이용해서 후보정을 한 사진입니다. 제가 이제 먼저 이제 피부나 이런 부분들을 보정하는 영상을 먼저 업로드를 해 두었는데요. 이제 이 상태에서 색감 보정이 끝났다 하시면 여기서 오른쪽 클릭을 하셔서 포토샵에서 편집을 선택하시면 이 사진 설정 그대로 포토샵에서 바로 이제 피부나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걸 바로 포토샵으로 가져가서 작업을 하겠다 하시면은 여기서 오른쪽 클릭을 하셔서 포토샵에서 편집을 선택해 주시면 이 설정을 그대로 포토샵으로 가져가서 이제 피부나 뭐 이런 얼굴 윤곽, 몸매 보정들을 바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사진이라는 것이 저희가 신부님이나 신랑님께 의뢰를 받아가지고 작업을 하다 보면 참 주관적인 영역인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이제 신랑 신부님의 눈높이에 맞춰서 정말 간단하게 설명을 하다 보니 사실 이게 사진 보정의 전부는 아닐 수 있고 또 전문가분들이 보기에는 잘못된 설명일 수 있어요.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사진은 굉장히 주관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 이쁜
이쁘게 보이면 사실 그게 좋은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전문가가 하는 것이라고 겁먹고 도전하기를 꺼려 하지 마시고 이 각 한 영역들을 옮기다 보면 이게 어떤 부분에 있어서 어떤 효과를 주는지 쉽게 눈으로 확인을 하면서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 공부를 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옮겨가면서 공부를 이렇게 보정을 해보시면 한 장 두 장 쌓여가면서 금방 이제 내 스타일, 내가 좋아하는 사진 스타일을 찾을 수 있고 또 쉽게 보정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색감 보정에 대해서 좀 길게 영상을 남겨보았고요. 이제 이 다음 영상으로는 이제 니키파이 픽셀 유동화를 이용한 얼굴 윤곽이나 몸매 보정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